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당신께서도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초저가 한우 전문점들. 갑자기 왜 이렇게 확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 인기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들 딱 짚어드릴게요. 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싸다 하는 고깃집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한우 산업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또 위기까지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소비 패턴 변화라던가 공급망 문제, 또 농가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가게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팬데믹 때 그 정부 지원금 같은 거 풀리고 하면서 한우 수요가 엄청 늘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정말 한우가 귀했죠. 가격도 엄청나게 뛰었고요.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다 싶었겠죠. 그래서 사육도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2022년인가요? 그게 역대 최대인 355만 마리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상황이 확 바뀐 겁니다. 수요가 갑자기 팍 줄어든 거죠. 네, 소비는 줄었는데 이미 키워놓은 소는 너무 많고 완전 공급 과잉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농가분들 피해가 엄청났겠네요. 마리당 막 2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삭발투쟁까지 하셨다는 뉴스도 봤거든요. 네, 정말 심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사료값, 인건비 이런 생산 비용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버티기 힘든 농가들이 어쩔 수 없이 도축 물량을 늘린 거예요. 그게 헐값에 시장에 막 풀리게 된 거고요. 아하, 바로 그 헐값에 나온 한우 물량을 사들여서 파격적인 가격에 파는 식당들. 그게 바로 이 초저가 전문점들이 탄생한 배경이군요. 정확합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죠. 근데 이 가게들 정말 인기가 대단해요. 어떤 곳은 월 매출이 뭐 1억 3천만 원을 넘긴다고 하고요. 저녁 늦게 가도 줄 서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점. 한 2억 원 내외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었을 거예요. 2억 내외요? 고깃집 창업 비용 치고는 상당히 좀 괜찮은 편 아닌가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고깃값, 그러니까 재료비 비중이 매출의 한 57% 정도로 꽤 높게 합니다. 아, 재료비가 절반 이상이네요. 네, 대신에 인건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거죠. 보통 한 16% 수준으로요. 이른바 프로토 매장이라고 해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월 순수익을 한 1,600만 원 정도 목표로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내는 구조군요. 그럼 실제 방문한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고기질은 괜찮다고 해요? 후기들을 좀 보면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고기 질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해요. 뭐 어떤 부위는 괜찮았다, 어떤 건 좀 아쉬웠다, 이런 식이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훌륭하다. 즉, 가성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긴 그 가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근데 이렇게 가격 경쟁력 하나로 가는 모델, 이게 계속 괜찮을까요? 뭔가 좀 불안한 점은 없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을 봐야 합니다. 이 성공 모델이 사실 좀 아슬아슬한 기반 위에 서 있거든요. 몇 가지 큰 위험 요인이 있어요. 위험 요인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한우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점입니다. 팬데믹 때 늘어났던 그 물량이 이제 점점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도축량이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아, 헐값 물량이 계속 나오진 않을 거다. 그렇죠. 게다가 이런 초저가 식당들이 막 생겨나면서 한우에 대한 수요 자체도 늘었잖아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네요. 네,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초저가 모델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원가 자체가 올라버리면.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두 번째는 이제 품질 관리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예전처럼 좋은 부위만 골라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뭐랄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원치 않아도 좀 질 낮은 고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참 딜레마인데 초저가라는 간판을 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원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판매가는 못 올린다.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결국 지금의 이 성공 방식? 이게 오래가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상을 볼 때 그 이면에 있는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 초저가 현상의 시작점이니까요. 지금 소 한 마리 출하 가격이 예전에는 1,000만 원도 넘었는데 요즘은 막 800, 9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사육 비용은 거의 9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와, 그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네요. 그렇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물가 때문에 소비자들도 지갑을 잘 안 열잖아요.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도 큰 문제고요. 한 농민분이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싸고 양 많은 것만 찾게 되면 비싼 한우는 더 안 팔릴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남일 같지 않겠어요. 네, 정말 절박한 심정일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육 개방 압력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 수입 소고기 문제요? 네, 특히 미국산 소고기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거든요. 만약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입 소고기가 한우보다 훨씬 싼데 관세까지 낮아지거나 규제가 풀리면 가격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한우보다 한 40% 정도 저렴한데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한우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 횡성 있잖아요. 네, 횡성한우 유명하죠. 그 횡성마저도 지금 한우 사육 규모가 4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야,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이겠네요. 지자체에서 지원도 하고 한우협회에서도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이 큰 흐름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료값을 안정시킨다든지 아니면 동남아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 판로를 뚫은다든지 또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한우 개량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초저가 한우 프랜차이즈들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살아남으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와 같은 초저가 모델만으로는 제 생각에는 길어야 1, 2년 안에 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는 오르죠. 품질 유지는 점점 어려워지죠. 또 비싼 가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지죠. 그럼 마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심하면 매잔을 내놔도 잘 안 팔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려면 이제는 그 초저가라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단순히 싼 곳이 아니라 여기는 믿을만하다. 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격이 조금 오르거나 메뉴가 좀 바뀌어도 고객들이 계속 신뢰하고 찾아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고기 품질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메뉴를 좀 더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단골 고객들을 위한 어떤 충성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 외에 다른 매력, 다른 가치를 확실하게 구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이 초저가 한우 전문점의 열풍은 어떻게 보면 한우 산업이 겪고 있는 특정 시기의 위기 속에서 태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성공의 기반 자체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인기에 안주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변화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사례가 그냥 하나의 외식 트렌드를 넘어서요. 어떤 공급망의 변화, 또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변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생산자들의 어려움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신께서도 이 현상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 말고 과연 어떤 다른 가치가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지속적인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